생각만 해도 우라통이 치미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를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이 있을 때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분노에 휘둘려 복수하려는 것은 내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진짜 복수는 따로 있다.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 가장 통쾌한 복수는 내가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애초에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1. 지혜롭게 무시하고 거리를 두어라. 살다 보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지만 그럴수록 내 마음만 더 상처받고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다. 이럴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차분히 거리를 두는 것이다.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상대방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수 중 하나다. 유태인의 격언에 복수는 냉정할 때 가장 강력하다라는 말이 있다. 상대방은 내가 화를 내고 대응하길 바라지만 내가 그들과의 마찰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점차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무시당하는 것만큼 그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그들과의 연락을 줄이고 서서히 거리를 두자. 하지만 오랫동안 가까웠던 사람일수록 갑자기 관계를 끊기는 어렵다. 대신 대화나 만남을 줄이면서 서서히 자연스럽게 멀어지도록 하라. 예를 들어 그들의 연락에 즉각적으로 답하지 않고 만남의 빈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면서 서서히 멀어지는 것이다.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차분한 거리 두기가 상대방을 압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상대방이 함께 일해야 하는 직장 동료나 가까운 가족일 경우가 까다로울 수는 있다. 그럴 때 그들의 말과 행동에 반응하지 마라. 그들이 나를 괴롭히거나 비난하더라도 차분히 내 할 일에만 집중하자. 이렇게 상대의 시도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으면 그들은 나를 더 이상 괴롭힐 방법이 없다는 것을 곧 알게 된다. 내가 그들의 말과 행동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상대가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 그들의 의욕은 자연스럽게 꺾일 것이다. 2.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라.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강력한 복수가 될 수 있다.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의존적인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 경제적 안정을 이루면 그들은 내 성공적인 모습을 보며 후회하게 된다. 유태인 사이에는 돈은 도구이며 지혜롭게 다루는 자만이 자유를 얻는다라는 말이 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갖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경제적 자립을 이루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내 삶을 스스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라. 우리 생활에서 쉽게 지나치는 소비가 의외로 많다. 자주 하는 외식이나 요금제, 필요 없는 물건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외식하는 횟수를 한두 번 줄이거나 사용하지 않는 TV 채널 등을 점검해보자. 자주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해지하고 꼭 필요한 것들만 남기는 것만으로도 매달 적지 않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작은 절약이 쌓이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된다. 또한 저축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라. 여기서는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매달 수입의 일정 비율을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방식으로 자동이체를 설정해보자. 금액이 크지 않아도 꾸준히 모으면 어느새 큰 재산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큰 금액을 저축하는 것보다 꾸준히 적은 금액이라도 지속적으로 모으는 것이 경제적 자립의 첫걸음이다. 그리고 가계부를 써서 예산을 관리하라. 이는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거나 종이 가계부를 써도 좋다. 내가 매달 어디에 돈을 쓰는지 기록해보자. 그렇게 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큰 돈이 아닌 작은 소비들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커피 한 잔 사는 돈도 한 달이 지나면 큰 금액으로 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미래를 위한 자산을 준비하라.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 예로 은퇴 후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있다. 이는 단순한 저축을 넘어서 미래의 나를 위한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준비된 자산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고 내가 더 이상 남에게 의존하지 않게 해줄 것이다. 3. 나를 위한 목표를 세우고 내 몸과 마음을 더 돌봐라. 우리가 상처받는 순간, 특히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배신했을 때, 그들은 내가 좌절하고 약해지기를 기대한다. 그들은 내가 힘을 잃고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길 원한다. 하지만 이런 순간일수록 내가 나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새로운 목표를 세워 도전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기대를 깨트리는 최고의 복수다. 내가 더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통쾌한 복수는 없다.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자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유태인의 지혜처럼 무시당하고 배신당했을 때 그걸 기회로 삼아 내 삶의 새로운 목표를 세워보자. 예를 들어 과거의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따는 등의 노력을 통해 나를 더 성장시키는 것이다. 내가 무시당했던 그 상황을 힘으로 바꾸는 것이다. 내가 더 강해지고 평온한 마음을 가질수록 그들은 내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하게 된다. 실천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다. 먼저 작은 목표를 세워 성취감을 쌓아라.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매일 30분씩 산책하기, 책 한 권 읽기,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등의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가면 그들이 던졌던 부정적인 말은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나는 한 발 한 발 내 인생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라. 그들이 나를 무시했던 이유는 어쩌면 내가 그들의 기대나 규칙에 맞지 않아서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기대에서 벗어나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집중할 때다. 직장에서 무시당했다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취득하여 나만의 커리어를 만들어 보자. 그들은 내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나는 더 나은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를 위한 건강한 일상을 만들어라. 정신과 신체의 건강은 우리가 삶을 이끌어가는 데 필수적이다. 매일 가벼운 운동과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몸을 관리하고 명상이나 마음 챙김을 통해 정신적인 평온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하루 10분의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매일의 걷기 운동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어주자. 이렇게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돌보면
그들은 내가 약해지기를 기대했던 순간들이 무의미해질 것이다. 이렇게 안팎으로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 나가면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나를 더 이상 얕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 후회하고 좌절하게 된다. 나에게 집중하여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통쾌한 복수다. 애초에 당하지 않는 방법, 선을 긋고 상대를 잘 파악하라. 살다 보면 배신당하거나 상처를 받는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는 더 크게 다가오긴 마련이다. 상대의 말만 믿고 무턱대고 마음을 여는 것보다는 행동을 통해 그들의 진짜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유태인의 명언 중에는 이런 말이 있다. 말보다는 행동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라.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상대방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라. 누군가가 지나치게 친절하게 다가올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가끔 오랜만에 연락해온 친구가 갑자기 너 생각이 나서 연락했다라며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험을 한다. 그러면 처음엔 반가워서 도와주지만 계속 반복되면 그 친구가 진정으로 나를 위해 연락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 때문에 다가왔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다. 또한 직장에서 가끔씩 보던 동료가 갑자기 너무 친절해지거나 내게 큰 호의를 베푸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가 나에게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호의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유태인의 지혜처럼 겉으로는 금방 다가오는 사람일수록 그 속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 다음, 나만의 선을 지켜라.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사생활과 고민을 모두 털어놓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가족 모임에서 개인적인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나중에 그 이야기가 여러 사람에게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것이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모든 걸 쉽게 털어놓기 쉽지만 결국 그 정보가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올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오랜 친구라고 해서 모든 경제적 상황을 솔직히 말할 필요는 없다.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정중하게 거절하고 내 경제 상황에 대해 다 밝히지 않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선을 지키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본이다라는 유태인의 교훈을 기억하라. 또한 약속을 지키는지를 확인하라. 사람을 믿고 관계를 이어갈 때 그들이 약속을 지키는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제 행동으로 그 약속을 지키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지인이나 사업 파트너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일은 무조건 잘 될 거야 라며 장밋빛 미래만을 제시한다면 그 말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그들이 실제로 약속한 일들을 실행하는지 꾸준히 지켜봐야 한다. 또 친구와 자주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고 변명을 하는 사람은 신뢰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람은 더 큰 상황에서도 신뢰를 저버릴 가능성이 높다. 공수표를 남발하는 사람보다는 작은 약속이라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진정한 신뢰를 줄 수 있다. 결론은 간단하다. 최고의 복수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남을 괴롭히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 대신 내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라. 그렇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 나를 위한 투자부터 시작하라.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에 돈과 시간을 투자하라. 앞서 얘기했던 내 몸과 마음을 가꾸는 것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 나를 무시한 사람에게 신경 쓰는 것을 이제 멈춰라. 대신 나 자신을 발전시키는 일에 집중하라. 둘째, 당장의 작은 실천으로 시작하라. 복잡할 필요 없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이라도 운동하기,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찾기, 스스로 만족할 만한 작은 목표를 설정해 달성하는 것 등 간단한 변화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내가 주도하는 삶을 만들어가면 그들이 나에게 했던 부정적인 말은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행복은 큰 변화가 아닌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때 결국 그 사람들에게 내 성공과 행복이 가장 강력한 복수가 되고 나에게는 최고의 승리가 될 것이다.